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초중고 시절에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생긴 줄 알았어요. 저보다 못생긴 애가 저희 과에 50명 있었어요. 예. 믿어지지 않지만 200명 중에 50명이 저보다 못생겼어요. 걔네들을 보면서 아, 나는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살아왔던 곳은 그냥 좁은 우물이었다. 그때는 죽고 싶었을지라도 나중에 정말 몇 년만 그 시절만 잠깐 넘기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좋은데 죽으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온단 말이죠. 여러분, 정 목표가 없으면 그냥 기생충 학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세요. 유머 덕분에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머 덕분에 사람들하고 더 잘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365 발행인 김두호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365가 펼치는 365 생명사랑 운동의 길잡이인 살자TV의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분야에 권위 있는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 사회, 문화학 분야의 시사평론가로 더 유명하십니다. 많은 팔로우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많은 시선들을 모으고 계시는 서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기생충학 박사고요. 네. 오늘은 시사평론가로 모신 게 아니고 의사. 네. 그러니까 이 살자TV의 시청자, 많은 시청자 중에서 우울증,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의사로서 말씀을 조언을 해주십사 하고 모셨습니다. 교수님 자신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기생충학 교수고, 이제 정치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은 의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정신적, 육체적으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아시겠지만 제 외모 콤플렉스가 이제 극심해서 늘 죽고 싶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 읽은 책 중에 심장외과 의사가 쓴 저서가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심장외과 전 의사가 자기 임상 연구 데이터라 이런 걸 분석해서 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가장 충격을 받는 순간이 사별. 부모나 아니면 형제, 가까운 친구가 죽는 사별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결혼하다가 이혼한다든지 그런 충격이 가장 큰 비통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그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그 스트레스를 갖다 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려는 거. 예를 들면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분명히 그건 헤어진 거니까 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혼이라는 게 어떻게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에서 탈출해서 이게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혼했으니까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저는 그때 이랬어요. 처음에는 되게 저도 나 이제 다시는 결혼을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되게 좌절감에 빠져서 들깨처럼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저를 실패자로 볼까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전 삶보다 지금이 더 좋다. 그러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무 개의치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별 같은 경우도 물론 사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어쨌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자기가 이제 괴로운 것보다도 뭐 더 잘 사는 걸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 충격을 좀 이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과연 네. 그 받는 그 충격, 네. 그러니까 슬픔의 그 충격도에 따라서 과연 뭐 스트레스는 그 호르몬의 분비가 네. 과다 그 분비된다든지 그 충격도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뭐 당연히 그만큼 스트레스가 그만큼 클수록 크면 그렇고요. 몸에. 그리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스테로이드가 계속 몸에 쌓여서 예. 그 이제 뭐 소위 쿠싱 증후군이라고 몸에 스테로이드가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게 결국 이제 몸의 다른 장기들을 다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걸 갖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혼자 이겨내면 좋지만 그게 이제 그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정신과 같은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또 주위에 이제 자기 고민을 들어줄 그럴 사람 만들어서 뭐 같이 고민 상담해 보는 것도 얼마든지 좋은데 그 주위 사람들은 한두 번 고민을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들어주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신과에 돈 내고 그냥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만 해도 정신과에 한번 갔다 오면 자기가 환자가 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정신과를 굉장히 꺼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과라는 게 한 번 가서 뭐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 평생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우리가 힘들 때 약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 몸도 아플 때 뭐 항생제 같은 걸 먹으면 더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신과 치료도 뭐 정신과에 주는 약물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에 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저는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의 선택을 하는 네.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네. 자살률 20년째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네. 행복지수도 꼴찌에 얼마 가는 그런 정도의 그 불행한 그런 네네. 나라로 돼 있는데 이런 그 원인들,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 살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인 거 맞습니다. 이제 뭐 초중고 뭐 대학까지 해서, 그러니까 초중고 시절에는 뭐 대학 입시를 목표로 자신을 계속 희생해야 되는데 그 삶 자체가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주위에 보면 이렇게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말하기는 좀 쑥스럽고 그렇다고 주변에 친구들도 뭐 마땅히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여기서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그 시절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절을 넘기면 사실 내가 살아왔던 곳은 그냥 좁은 우물이었다. 이 세상으로 가면은 재밌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는 죽고 싶었을지라도 나중에 정말 몇 년만 그 시절만 잠깐 넘기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좋은데 죽으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뭐냐면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는데 뭐 그냥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그게 조금 더 낫거든요. 현실이 너무 고되고 이래서 사람이 죽고 싶은 건데 그 현실을 극복해야만 정말 밝은 미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저기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고단한 현실을 조금 잊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친구가 하나도 없이 이제 되게 어렵게 삶을 살았는데 그때 친구 하나도 없었다고? 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와, 그 어떻게 외롭게 굉장히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 북한이 빨리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다 망하자, 같이 죽자,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와, 엄청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외롭고 그러니까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친구가 많은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좀 봤더니 약간 좀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유머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아, 유머. 어떻게 하면 웃길까를 막 연구했는데 초반엔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 7, 8년, 뭐 9년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웃기기 시작하고 제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삶의 보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오늘처럼 많이 웃은 날이 없다. 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와, 예. 어떤 걸로 웃겼습니까? 그때 이제 뭐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얘기들이 워낙 유머가 습관이 돼가지고 뭐 옛날에 개를 기르다 이제 뭐 겪은 에피소드 같은 거라든지 제가 뭐 못 웃겨서 되게 괴로웠던 그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제가 웃기는 게 잘 안 되면 벽에다 머리를 막 찍었다. 막 이런 얘기 해주고 막 그런 얘기만 해주니까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이런 놈이 있구나 싶어서 되게 재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결혼하고 나니까 6개월 되니까 네 유머에 식상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머 덕분에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머 덕분에 사람들하고 더 잘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생각하면 어릴 적에 그냥 뭐 좀 친구 없고 외롭다고 죽어버렸으면 이런 영광은 없었을 건데 그때 그냥 웃음으로 그쵸. 삶을 친구가 찾았군.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목표를 세우고 이제 유머를 많이 단련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남에게 좀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목표를 하나 가지고 그게 꼭 뭐 공부에 관계된 게 아닐지라도 뭐 내가 친구 한 500명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뭐 아니면 수영을 해서 내가 이제 뭐 나는 대한해협을 뭐 수영으로 건너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면 똑같은 수영을 하더라도 수영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뭐 달성 가능한 목표를 뭐 나중에 뭐 우주를 꼭 가서 우주 비행해서 뭐 이런 목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는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목표를 찾는 게 참 어렵지만 내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진짜 뭐가 되고 싶으면 거기 한번 현장 가서 뭐 한 일주일이라도 한번 관찰을 해보고 이러면서 자기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요새 그래도 다행히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로 교육 같은 게 좀 잘 돼 있는데 진로 교육 과정에서 무조건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목표를 찾지 말고 이 세상에는요 직업이 10,0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어떤 거가 될 것인가를 하나씩 생각해보는 것들이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그러니까 그 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꿈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꿈을 위해 노력한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 그 꿈은 그 노력은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그냥 기생충학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세요. 기생충학자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졌다가 나중에 기생충이 좀 재미없어진다 그러면 그때 목표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좀 이렇게 만만한 목표를 하나 잡아서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가는 것도 괜찮고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한 발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꿈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꿈.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학교에든 친구 사이든 뭐 직장에서든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그 소외감 그리고 그런 데서 또 내가 누구와 비교시켜 가지고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이다. 너무 부족하다. 야, 정말 이게 절망이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이 자괴감을 느끼고 박탈감 그런 것들이 필요 이상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데서 오는 우울증 환자도 많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남에게 인정 못 받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내가 스스로를 이 자멸감을 느끼는 그런 식에서 오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게 중고등학교 때 같은 때는 진짜 그때는 정말 오직 성적 지상주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조금 처지면 이제 남에게 그러니까 남이 다 나를 자신이 이제 뭐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게 뭐 몇 등까지 잘하는 거냐, 뭐 상위 10%가 잘하는 거다. 그럼 나머지 90%는 다 실패자냐? 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사회 나가서 사는 사람 중에 90%는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 사람들도 공부를 못했는데 다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중고등학교 6년 뭐 이런 시간이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그쵸, 길어 보이지만 인생을 뭐 100세 시대로 놓고 봤을 때는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6% 동안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도 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정말 많은 길이 있고 많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꼭 옛날에 뭐 다 잘 나갔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남들한테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굳이 인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인정을 절대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냥 뭐 공부를 하다가 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좀 지나치게 그런 거를 지향하는데 이건 되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원인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중고등학교는 좁은 우물이다. 이 우물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보면 이래요. 내가 사는 이 중고등학교가 이 세상의 전부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초중고 시절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생긴 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 애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처럼 못생겼다고 그러네. 너생긴 못생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와. 근데 나중에 대학을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못생긴 애가 저희 과에 50명 있었어요. 예. 믿어지지 않지만 200명 중에 50명이 저보다 못생겼어요. 걔네들을 보면서 나는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못생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나아진 건데 옛날에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은 넓고 진짜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거를 대학 가서 제가 느꼈고 그때 죽었으면 정말 억울할 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좋은 친구들 덕분에 제가 삶의 위안을 좀 찾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신을 좀 용서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넓은 무대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잠깐 통과하는 의뢰 정도 같은 거고 이 세상의 넓은 데로 가면은 훨씬 더 좋은 일이 많다. 그런 컴플렉스 시대가 있었군요. 그럼요. 그걸 그걸 극복하는데 좀 오래 걸렸죠. 그렇구나.